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쇄신 대신 또 방탄을 선택했습니다. 민주당에서 탈당한 윤관석, 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모두 부결됐습니다. 구속을 피하게 된 거죠.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뿌리거나 받은 의혹을 받고 있죠. 혐의 당사자는 이렇게 본회의장 앞에서 부결시켜달라 호소했고 자율투표라고 했던 민주당은 똘똘 뭉쳐 대부분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첫 소식 김유빈 기자입니다. 윤관석 체포 동의안은 총 투표수 293표 중 가 139표, 부 145표, 기권 9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관석,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모두 부결됐습니다. 체포동의안 가결을 위해서는 투표자 293명 중 14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지만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의 찬성표는 각각 139표, 132표에 그쳤습니다. 투표에 앞서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당론으로 가결 방침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의원들의 자율투표에 맡겼지만 찬성표를 던진 이는 15명 안팎에 그쳤습니다. 대부분 반대와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윤관석 의원은 표결에 앞서 의원총회장과 본회의장 앞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며 동정표에 호소했고 신상 발언을 통해 검찰 수사를 비판하며 사실상 부결을 당부했습니다. 최근에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에 대한 대기 압수수색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수사가 부실한 수사임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가 이젠 자연스러운 압수수색의 대상이 된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과연 정의롭고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검찰이 두 의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은 자동으로 기각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오늘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은 164명입니다. 그중에서 찬성,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가결표를 누른 건 19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단순히 의원 동정표를 넘어서서 남의 일이 아니라는 위기감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어서 우현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관석, 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 기준은 147명이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찬성 예상표를 모두 합치면 120표, 표결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 164명 중 27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오면 가결될 수 있었지만 결국 15명 안팎만 찬성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최근 돈봉투 논란에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까지 터지면서 당초 체포동의안 가결 쪽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우선 방탄정당 이미지에 대한 굉장한 부담이 있죠. 근데 전반적으로는 우리 동료였으니까 보호하자 이런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최근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 29명을 특정해 국회 출입 자료를 요구하면서 분위기가 선회했다는 분석입니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구속될 경우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됩니다. 그 약 20명의 표는 표결의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 보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인 발언 때문에 모욕감을 느꼈다는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마치 민주당 의원들이 돈 받은 범죄 집단으로 투표할 자격도 없는 거 아니냐라는 투의 한동훈 장관 발언 때문에 한 수도권 민주당 의원은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면 끝이 아니라 수사가 확대될 거라는 인식이 의원들 사이에 파다했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조합장 선거도 30만 원 제공하면 구속이 된다며 이 300만 원씩 돈봉투를 뿌리거나 받은 혐의의 두 의원 구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범죄 생중계 같은 녹음 파일이 있는 사건이라며 증거가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홍지은 기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전 10분에 걸쳐 혐의를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국회의원 윤관석은 돈봉투 20개를
직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하나씩 나눠줬다는 겁니다. 국회의원 이성만은 송영길의 당대표 당선을 위해서 2021년 3월 송영길 경선 캠프 조직 총괄 본부장 이정근에게 경선 자금조로 100만 원을 주고 이전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을 적법한 절차로 확보했다면서 증거가 있는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치. 우리 하여튼 미나 이 둘은 또 호남이잖아. 거기 해야지, 아니, 오빠. 그러니까- 아이, 오빠, 호남은 해야 돼. 이 사건은 범죄 생중계 같은 녹음 파일들이 있는 사건들이고 진술들만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등이 돈봉투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며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돈봉투 금액이 300만 원 소액이라는 항변을 의식한 듯 국민과 비교하며 국민의 대표라는 말이 특혜를 받아야 한다는 말은 아닐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합장 선거에서는 30만 원과 교통 편의를 해도 구속됐고 조합원에게 50만 원을 줘도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계없이 관련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이어진 민주당 관련 의원 체포동의안을 모두 부결시켰습니다. 167석 거대 야당이 힘을 보여줬는데 국민의힘은 조직적인 범죄 은닉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윤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돈봉투 의혹이 터지자 송구하다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은 이번에도 반대였습니다. 개별 의원들의 판단이라 그에 대한 정치적인 부담은 저희가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8월 말 이재명 대표 체제 출범 이후 민주당으로 날아든 체포동의안은 모두 4건. 민주당은 167석을 앞세워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노웅래 의원과 탈당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까지 4건 모두 부결시켰습니다. 체포동의안 부결의 책임은 검찰에게 돌렸습니다. 우리 당 의원들의 경우에는 검찰의 수사가 과도하고 무리한 영장 선고였다라는 의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정치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는 부당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검찰은 그 기본적인 요건조차도 충족시키지 못한 그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보고요.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공약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도덕 상실증은 이제 구제불능 수준으로 보입니다. 조직적 범죄 은닉 행위에 대하여 국민들께서 심판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내로남불 방탄대우로 똘똘 뭉쳤습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더불어 돈봉투 당임을 자인한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결과에 대해 국민들께서 마음속으로 다 판단하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철중 기자 나왔습니다. 자, 자율투표라고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이 지금 부결표를 던진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예상을 했습니까? 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에도 당론 없이 자율투표로 진행했는데요.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번에는 가결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부터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까지 연이어 당의 도덕성에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이번만큼은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요. 국민의힘이나 정의당 등이 모두 찬성했다는 가정을 했을 때 민주당에서 15명 안팎만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15명 안팎 찬성표라면 164명이 참석했으니까 거의 90%가 지금 반대를 한 걸로 그렇습니다. 보이는데 이 방탄이라는 이제 혼이 날 걸 예상하면서도 왜 다들 이렇게 부결을 던진 겁니까? 네, 투표가 끝난 뒤 민주당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 발언이 결정적 이유였다고 꼽았습니다. 돈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또는 전체를 마치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는 한 장관의 발언에
부결 쪽으로 마음을 돌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 장관이 콕 집은 이 부분이 실제로 의원들의 걱정거리였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검찰이 윤관석 의원에게 돈을 받은 의원들을 찾기 위해 29명의 국회 출입 기록을 확보해 갔잖아요. 만약 실제 돈을 받은 의원들이라면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다음 타깃은 자기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선뜻 찬성표를 던지지 못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최근 민주당 의원들을 겨냥한 수사가 이어지면서 나도 언젠가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한 수도권 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최광욱 의원을 압수수색하자 해도 너무한다는 기류가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늘 그렇듯 동료 의원에 대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것도 있다는 것 같아요. 네, 실제 두 의원은 지난 3일 탈당한 이후 열흘 내내 동료 의원들에게 친전이나 전화로 억울함을 토로해 왔는데요. 오늘 윤관석 의원은 의원총회장 앞에서 연신 고개를 숙이며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부결을 읍소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의총장에서는 이들을 향한 수사가 너무하다는 옹호 의견도 나왔다고 합니다. 네, 참 한동훈 장관도 역시나 그렇듯 오늘도 강도가 센 발언을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할 걸 알고도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한 장관의 의도된 발언에 오히려 말려들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번 체포동의안을 놓고 당내에서는 돈을 받은 사람을 특정하지 못했다며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어도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봤는데요. 오늘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민주당이 방탄 독박을 다 쓰게 됐다는 겁니다. 한 비명계 의원은 한 장관 입장에서는 영장 기각 부담은 덜고 방탄 이미지를 씌워 정치적 이득은 다 얻어간 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요, 자 민주당 보면 실제로 돈봉투 사건, 코인 사건 터지면서 당 쇄신하자, 뭐 좀 변화할 거다 이런 예측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표결 결과만 놓고 보면요, 당 쇄신의 의지가 약해졌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달 초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으로 주춤했던 당 지지율이 다시 회복되는 모양새입니다. 이렇다 보니 내년 총선에 대한 위기감이나 당의 쇄신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됐는데요. 이래경 혁신위원장 사퇴 이후 처음 열린 오늘 민주당 의총도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의원들 밥그릇 싸움인 상임위원장 배분 기준을 주로 얘기하다 보니 정작 체포동의안 표결이나 혁신위원장 인선 등에 대한 언급은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검찰 수사가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윤관석 의원에게 돈을 받은 걸로 의심되는 29명이 수사 진행 중이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윤관석, 이성만 의원은 영장 재청구 없이 불구속 기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론적으로 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지만요, 현실적으로 통과가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검찰은 부결 이후 차질 없이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두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돈을 받은 현역 의원에 대한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녹취 파일과 진술을 통해 돈을 받았다고 하고 의심이 가는 의원들을 일단 특정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수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뭐 민주당이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방탄 국회다 이런 비판은 피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때와 비교해 보면요, 당시 민주당에서는 야당 대표를 향한 정치 탄압인 만큼 일단 지켜줘야 한다는 논리를 폈는데요. 이번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은 그런 논리조차 성립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생생한 녹취까지 공개됐죠. 자신도 언제 당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든 아니면 동료 의원에 대한 동정표이든 방탄용 표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김철준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미국에 베팅하면 후회할 것이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이 발언에 대한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권 전체가 일제히 싱 대사를 비판했고 추방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말을 아끼던 대통령실이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사는 본국과 주재국을 잇는 가교 역할이라며 그 역할이 적절하지 않다면 본국과 주재국의 국가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엔나 협약을 언급하며 외교관은 접수국 내정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싱 대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서 한 발언이 내정 간섭이었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단언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중국이 패배를 배런하는 이들이 아마 앞으로 반드시 후회는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싱대사의 추방 필요성을 제기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에 싱하이밍 대상을 추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동은 매우 부적절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또 묻고 할 수 없는 표현으로 우리 정부 정책을 비판한 것은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싱대사의 오만한 언행은 한중 우호 협력 관계를 해치는 결과만 초래할 뿐 주한대사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재호 주중대사를 초치했던 중국 외교부는 싱대사의 역할이 한국 각계 인사들과 교류하는 것이라는 어제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네,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처신과 관련한 의혹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로부터 울릉도의 고급 숙박업소에 대한 무료 이용을 제공받거나 국제협약을 위반한 영리활동 정황이 나왔습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중국에 진출한 기업인 A사가 운영 중인 울릉도 고급 숙박시설입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지난 5월 아내와 이곳에 무료로 숙박하는 등 기업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여권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싱 대사가 묵은 방은 1박에 1,000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풀빌라입니다. 가격이 어느 정도예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본사에서 정하기 때문에. 혹시 거기 중국 대사님도 갔었어요? 그거는 전문인 부분이 메일로 문의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싱 대사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지역을 봉쇄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강경책에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2월 장청강 주광주 중국 총영사에게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국내법과 국제협약을 어겼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싱 대사는 2021년 코로나19로 사적 모임이 4명으로 제한되던 시기에 국내 대기업 임원들과 만찬을 하며 방역법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또 외교관이 접수국에서 영리를 추구할 수 없다는 국제협약을 위반하고 공관원 숙소 신설 부지에서 주차장 대여로 수익을 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해 주한 중국 대사관은 사실 확인과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요구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네, 얘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조경태 의원이 누구한테 집에 가라고 했습니까? 무소속 김남국 의원입니다. 코인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뒤에 법사위에서 교육위로 상임위를 옮긴 김남국 의원이 오늘 처음으로 교육위 전체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요. 시작부터 험난했습니다. 뭐예요? 아, 이게 왜 왔어? 에? 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뭐라고요? 내가 언제 오랬노? 집에 가야지. 에? 그러면 안 돼. 우리 교육계에서 어떻게 보겠노? 아니죠. 우리 아이들 생각해야지. 교육위가 엉망진창 되겠네. 교육위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네, 교육의 의사 진행관에 있습니다. 성실한 교육의 활동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처음부터 교육에 오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죠. 맞습니다. 결국 의원들 간 말싸움까지 번졌습니다. 아니, 국회가 양심이 있어야지. 아, 의원님. 무슨 소리 가만히 있어요. 진짜 이러실 거예요?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요? 공룡운이라고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이번 시기만 돼가지고. 에이, 참네. 초선이 그렇게 양심이 없어가지고 되겠어요? 초선 양심이라더라도. 아유, 참 부끄럽다. 키가 이렇게 망가져서는 안 된다, 소나가.
네, 앞으로 계속 교육위에 나와야 될 텐데 계속 저럴까요? 일단 이런 소동에도 김 의원은 교육 발전을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의를 하겠다면서 교육위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상임위 보이콧도 논의하겠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200% 대 1000% 큰 숫자는 무슨 뜻일까요?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한 전망치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이틀 전 평산 책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났죠. 자신의 역할을 고민한다면서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가겠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는데요. 길이 없는 길이긴 하죠. 원래 재판받아야 되는 사람이 총선에 나가는 게 없는 길이지 않습니까? 과거로 퇴행하는 모습들을 꼭 지켜보고 싶은 것인가? 민주당의 상당한 부담이 아닐까? 나갈 마음이 거의 100%를 넘어 200%인 것 같고. 이건 좀 궁금한데요. 만약에 지금 조국 전 장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출마는 가능한 거예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조 전 장관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죠.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을 받기 전까지는 출마가 가능하긴 한데요. 민주당은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전제 조건을 언급했습니다. 제일 큰 전제 조건은 민주당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게 거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공천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입당조차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뭐 나갈 수는 있지만 뭐 민주당 후보로는 아니다. 뭐 이렇게 선을 좀 긋는 분위기네요. 맞습니다. 출마설이 나온 인물은 또 있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인데요. 얼마 전 언론 인터뷰에서 국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많이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혔죠. 조국 장관보다 더 직설적이잖아요. 출마란 얘기. 조국 장관은 그래도 길 없는 길이라 그랬고 그 길이 뭐 출마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길도 있는데 이건 1000%도 넘어요.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는 없다면서 우 전 수석과 역시 선을 긋는 분위기입니다. 한 지도부 관계자도 우 전 수석 출마 자체에 관심이 없다고 했는데요. 전직 민정수석의 출마설, 한때 두 정권의 상징으로 불렸던 두 사람이지만 지금은 당내에서 부담스러운 인물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열한야랑이었습니다. 네,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에서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피고인의 성범죄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이 피해 여성이 입고 있던 청바지 안쪽에 남아있던 피고인의 DNA가 결정적인 증거가 됐는데요.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배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는 한 여성. 갑자기 뒤에서 나타난 남성이 여성의 머리를 돌려차기로 가격합니다. 이어 쓰러진 여성에게 여러 차례 발길질하더니 의식을 잃은 여성을 어깨에 둘러매고 CCTV 밖으로 사라집니다. 지난해 5월 일어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입니다. 오늘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이모 씨에 대해 강간 살인 미수로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살인 미수 혐의만 적용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보다 8년 늘어난 겁니다. 법원은 또 10년간 정보통신망의 신상 공개,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 수단으로 살인 미수라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죄가 무겁고 비난받을 만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선 1심과 달리 성범죄 혐의가 인정된 겁니다. 이제서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범행의 일부로 인정이 된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이모 씨가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CCTV가 없는 곳으로 끌고 간 뒤 7분간 성폭행 시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입었던 청바지 단추는 쉽게 풀리는 구조가 아닌데다 청바지, 속옷 등에 대한 추가 DNA 검사 결과 피고인과 동일한 DNA가 검출됐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살인이 미수에 그쳤고 실제 성폭력 범죄까지 실행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검찰이 구형한 징역 35년보다는 낮게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피고인 측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오늘 선고가 내려진 법정 안에는 피해 여성도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구치소 안에서 이 피해자 보복을 예고했다는 증언도 나오지요. 피해 여성은 20년 뒤 가해자가 출소를 할 경우 지켜줄 수 있겠냐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홍진우 기자입니다. 선고 시작 전 법정 앞에서 줄을 서고 방청을 기다리던 여성. 법정 안에서 판사의 항고심 선고 결과를 묵묵히 경청했던 이 여성은 법정 밖을 나서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알지 말 걸 그랬습니다. 죽으라는 얘기랑 똑같은데. 바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 여성입니다. 생업을 뒤로하고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직접 나선 지 1년. 피고인 이모 씨의 성범죄 혐의는 밝혔지만 20년 후 출소한다는 사실 자체가 끔찍합니다. 출소하면 그 사람 50인데 저랑 나이 4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저렇게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을 아무도 안 지켜주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건지. 피고인 이 씨가 구치소에서 피해자 집 주소를 외우고 출소 후 보복하겠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피해자분의 신상을 이렇게 적어놓은 노트 같은 거를 보여주면서 나가면 난 여기 찾아갈 거다 라고 수차례 얘기를 해서 보복위협에 피해자 측은 합법적인 신상 공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부의 성범죄자 신상 공개 명령에 따라 피고인 이 씨의 정보는 성범죄자 알림이에서 공개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이 씨가 상고하면 신상 공개는 형 확정 때까지 미뤄지게 됩니다. 여성 대상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 법무부도 수사 단계의 피의자뿐 아니라 재판 중인 피고인까지 신상 공개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네, 아는 기자 하자 사회이부 김단비 기자와 이 사건 좀 알아볼게요. 자, 1심에서 2심 넘어가면서 혐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성범죄 혐의. 예. 맞습니다. 왜 바뀌었습니까? 2심에서는 DNA 재감정이 이루어졌습니다. 1심에서도 청바지 등 피해자 의류에 대한 감정은 있었지만 남성의 염색체는 청바지 바깥면에서만 검출됐는데요. 이 때문에 피고인은 들쳐없는 과정에서 묻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성범죄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혐의를 빠져나갈 수 있었고 결국 1심에선 살해 미수 혐의만 적용돼 12년형이 선고됐는데요. 하지만 2심에선 달랐습니다. 피해자 의복에 대한 광범위한 재감정이 이루어졌는데요. 특히 성범죄 관련된 신체 부위, 허벅지와 맞닿아 있는 청바지 안쪽에 대한 정밀 감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청바지 안쪽 넓적다리와 종아리, 안쪽 허리밴드에서 피고인의 DNA가 새로 검출됐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같은 증거물을 놓고 감정 결과가 바뀐 겁니까, 그럼? 맞습니다. 피해자 측은 그 부분을 가장 안타깝게 꼽았는데요. 피해자의 청바지는 일반 바지와 생김새가 달라서요. 제3자의 물리적 힘이 없으면 풀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발견 당시 피해자의 바지에 지퍼가 상당히 내려가 있었습니다. 성범죄 정황이 있었던 만큼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정밀 감정이 있었다면 1심에서 강간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피해자 측 이야기 다시 들어보시죠. 폭행이나 상해에 관한 증거들만 보전이 되었지 성범죄와 관련된 증거들은 보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의뢰를 할 적에 성범죄를 염두에 둔 DNA 감정 의뢰를 했다고 하면은 네, 초동 수사에서 성범죄 정황을 제대로 가려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형량이 추가되면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CCTV 공개를 지금 하자. 네. 내용 신상 공개 얘기부터 그런 것들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당장은 어렵습니다. 오늘 2심 재판부는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A씨의 형이 확정되면 성범죄자 알림 2에 얼굴, 이름, 그리고 나이 등이 공개되지만요. 피고인이 대법원에 상고하게 되면 신상 공개는 당분간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대통령이 신상 공개 규정을 확대하라고 주문을 했거든요. 네. 뭔가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제도적으로? 네, 현재 신상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재범 방지 등 공익에 부합할 때 또 피의자가 성인인 경우에 한해서만 신상이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판단은 경찰 신상정보 공개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피해자 측은 2심 선고 이후 신상 공개 규정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범행의 잔혹성 기준이 무엇이냐며 이 사건마다 잣대가 다른 점을 지적한 건데요. 윤 대통령이 여성 강력범죄에 대한 신상 공개 범위 확대를 주문한 만큼 제도 개선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네, 계속 취재해 주시죠. 아는 기자 김단비 기자였습니다. 자, 이 정도면 산업 스파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전직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단순히 제품의 생산 기술을 빼돌린 게 아니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복제해 중국에 지으려 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중국 시안에 설립한 반도체 공장. 우리나라의 최첨단 반도체 기술이 적용된 중국 내 최초 공장입니다. 그런데 이 공장에서 불과 1.5km 거리에 이 공장을 베낀 복제 공장을 지으려던 전직 삼성전자 임원 최모 씨 등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삼성전자 상무와 SK하이닉스 부사장을 지낸 최 씨는 국내 반도체 분야 최고 전문가로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지난 2015년 싱가포르에 반도체 제조업체를 설립했습니다. 대만 전자기기 제조업체 폭스콘과 중국 청두시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최 씨는 국내 반도체 업계 인력 200여 명을 영입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직원들에게 빼돌린 삼성전자의 설계 자료 활용을 적극 지시했습니다. 불순물이 없도록 공장을 관리하는 기술 BED는 삼성전자 출신 직원이 가지고 있던 자료를 활용했고 공정 배치도도 손에 넣었습니다. 삼성전자 시안 공장 설계 도면은 감리회사 직원을 통해 빼냈습니다. BED와 공정 배치도는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돼 있습니다. 복제판 공장 건설 시도 사건입니다. 기존 사건들에 비해서 범행 규모나 피해 정도 측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중대한 범행이다. 다만 대만 회사의 투자가 무산되면서 실제 공장이 지어지진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자, 보신 대로 그나마 중국에 이 삼성전자 복제 공장이 설립되지 않은 건 다행이지만요. 이들이 빼돌린 건 수십 년 노하우가 응축된 영업 비밀이자 사실상 국가 핵심 기술이었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수조 원 상당일 것으로 검찰은 추산했습니다. 이어서 공국진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임원이었던 최모 씨 등 일당이 빼돌린 반도체 관련 기술은 모두 3가지. 반도체 제조가 이루어지는 공간인 클린룸에 불순물을 최소화하는 기술 BED와 반도체 생산을 위한 핵심 8대 공정 배치도, 반도체 공장 설계 도면입니다. 30나노 이하급 D램 생산과 낸드 플래시를 제조하는 반도체 핵심 기술입니다. 기술 습득을 위한 투자액은 BED의 경우 124억 원, 공정 배치도 1,360억 원, 설계도면 1,428억 원 등 3천억 원 정도로 검찰은 추산했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가 30년 넘는 기간 시행착오와 연구개발에 들인 노력까지 보태면 피해액은 최대 수조 원에 달한다는 게 검찰과 반도체 업계의 설명입니다. 지난 30여 년간 축적한 우리의 반도체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면 기업은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게 되고 그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삼성전자 복제 공장이 실제 설립되진 않았지만 최 씨 일당이 빼돌린 설계도면 등은 아직 중국에 남아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공장 설계 기술은 책에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라며 수십 년간 시행착오를 통해 얻은 노하우를 뺏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네, 전신 마비가 된 척 속여가며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던 가족 사기단 3명이 붙잡혔습니다. 평소에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다가도 필요할 땐 벌떡 일어나 걸어 다닌 모습이 보험사 직원에게 딱 걸렸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서울에 있는 한 대학병원 안입니다. 휠체어에 앉은 남성이 여성의 도움을 받아 움직입니다. 잠시 후 병원 밖으로 나와 택시 앞에 선 2사람. 그런데 방금 전까지 휠체어에 앉아있던 남성이
벌떡 일어나 걷고 스스로 차문을 열고 택시에 탑니다. 화면 속 20대 남성은 2년 전 서울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서 전신마비 판정을 받고 보험사 5곳에 보험금 15억여 원을 청구한 상태였습니다. 가짜 연기는 보험금 4억 원 지급을 요구받은 한 보험사 직원의 잠복 근무 끝에 들통났습니다. 전혀 움직이지 못한다고 했던 손으로 이렇게 담배재를 밖으로 내서 이렇게 털고 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목격이 되는 거죠. 이 남성은 지난 2016년 3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대장 절제 수술을 받다 의료사고에 의한 오른쪽 팔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진단을 받고 합의금 3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더 큰 액수의 보험금을 노리고 누나와 아버지까지 합심해 거짓말로 2021년 6월 원인 미상의 전신마비 진단서를 받아냈습니다. 왼팔도 움직이지 않는다. 또 다리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게 추가적으로 해당 병원에 추가적 계속적인 진료를 받고 보험사 신고를 받은 경찰은 7개월여간 집 근처 방범 카메라 녹화 영상을 분석하고 잠복 수사를 거쳐 이 가족의 보험 사기극을 밝혀냈습니다. 전신마비라던 남성이 계단을 오르고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모습 등이 포착된 겁니다.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던 이 가족도 증거 영상을 제시하자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요즘 도심에 까마귀가 부쩍 늘었습니다. 문제는 사람을 괴롭히는 공격성인데 주민들이 공포를 느낄 정도라고 합니다. 홍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쓰레기 재활용장. 생활 쓰레기 사이로 까마귀 수십 마리가 헤집고 다닙니다. 음식물 쓰레기 등 먹이가 풍부하다 보니 도심 한가운데지만 새로운 서식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민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강남 주택가에선 주민 뒤통수를 향해 저공비행하는 까마귀에 주민들은 공포를 느낍니다. 파란색이에요. 사이즈가 좀 커 보이고 휙 날아가서 순간에 나도 모르게 주저앉고 보니까 걔들이 머리 위에 아침에 끝까지 까마귀들 사람 공격하는 것처럼 이렇게 내려왔다 그랬는데 막 도망다니고 막 그래요. 노원구 상계동에선 지난달 까마귀가 머리를 쪼아 주민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많이 났어요, 많이. 요새 주택가로 많이 내려오니까 이마를 아마 쪼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노원 소방서는 까마귀 출몰 구역에 아예 안전선을 설치해 주민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도심에 갑자기 까마귀 떼가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유해 조류로 수렵 대상이 되는 명단에 특정 종류의 까마귀는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수렵 동물에 보면 까마귀는 들어가 있는데 큰부리 까마귀가 빠져 있어요. 정확하게 까마귀와 큰부리 까마귀를 구분을 하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먹이 경쟁자인 까치는 유해 조류로 지정돼 개체수가 줄자 자연스럽게 큰부리 까마귀판이 된 겁니다. 전문가들은 큰부리 까마귀 개체가 급격히 늘어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수렵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동물을 보호해야 할 동물원이 학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동물들이 너무 마르고 또 지저분한 상태입니다. 그 실태를 배우미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사자가 헛구역질을 할 때마다 앙상한 갈비뼈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원숭이도 제대로 못 먹었는지 홀쭉한 모습입니다. 털을 제때 깎지 않은 양들도 보입니다. 이 동물원에서 태어난 사자는 한 자리에서 뱅글뱅글 돕니다. 이 우리는 길이가 20m 정도 되는데요. 하지만 사자는 이 5m도 채 되지 않는 공간만 반복적으로 맴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동물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보이는 전형적인 이상행동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방문객들은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동물들을 보고 눈살을 찌푸립니다. 공간 자체가 협소하고 일단 냄새도 많이 나고 배설물 자체가 바닥에 많이 깔려있고. 동물보호단체는 동물 학대로 이 동물원을 고발하고 폐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물원이라도 그 동물에 맞는 습성의 환경에서 생활해야 됩니다. 그 환경이 전혀 되지고 있지 않는 동물원입니다. 하지만 김혜 씨는 매달 동물들의 상태를 전문가와 점검했다며 동물들의 건강 상태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동물의 안전에는 지금 문제는 없는데 전반적인 환경이나 시설이 열악한 것은 맞다.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물원 측은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져 10명이던 직원을 3명으로 줄였습니다. 저희가 뭐 동물을 학대하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다는 거죠. 모든 게 다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고객이 없잖아요. 동물원 측은 이달까지 폐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시청에 밝힌 상태입니다. 채널A 뉴스 배유입니다. 어젯밤엔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내고 운전자가 도주한 데 이어서 오늘 낮엔 서울 시내에서 SUV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바람에 보행자가 숨졌습니다. 강보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차로 좌회전 차선에서 남색 SUV 차량이 빠른 속도로 돌진합니다. 무시무시한 속도에 좌회전을 못하고 직진해 날아가듯 도로 끝 건물에 내다 꽂힙니다. 빠르게 돌진한 차량은 이곳을 지나던 행인을 덮친 뒤 허리 높이 화단까지 그대로 들이박았습니다. 화단까지 뚫고 지나간 차량은 타이어가 터지고 보닛이 납작해질 만큼 반파된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냥 뻥 하고 터지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 나는 폭탄이 터지는 줄 알았는데 차가 그리로 돌진을 해갖고 그렇게 터져 있더라고요. 이 사고로 인도를 지나가던 60대 여성과 60대 운전자 남성 모두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보행자는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입니다. 운전자는 급발진이 의심된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국과수의 사고 기록 장치 분석 등을 의뢰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어제 오후 10시쯤 흰색 SUV가 행인 옆을 스쳐 지나더니 인도에 있던 주유소 간판과 가로등을 들이받고 그대로 튀어오릅니다. 차는 180도 뒤집혀 바닥이 하늘로 향해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일 보고 있는데 대포 소리처럼 꽝 하고 소리가 너무 크게 나서 나와보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있고 차가 전복돼 있었어요. 차량 운전자는 멀쩡하게 걸어 나와 3분 만에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차량 주인의 지인으로 파악하고 내일 소환해 음주 여부와 도주 이유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 설치된 가건물입니다. 이게 뭘까요? 강남구청이 수억 원을 들여 학생들 스트레스 풀라고 만든 해방구라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속은 다 들여다 보이고 이용하기도 불편해서 찾는 학생들이 거의 없습니다. 예산 낭비의 현장 카메라 전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생들이 학원을 향하고 있는 대치동입니다. 인도 위에 있는 부스들 눈에 띄죠? 강남구가 학생들을 위해 설치했는데 계속 비어있기만 합니다. 현장에서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학생들이 바삐 오가는 대치동 학원가. 집 모양 가건물들이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안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통유리로 돼 있고 바닥엔 청소년 힐링 공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강남구가 지난 4월 설치한 이른바 스트레스 프리존. 학원가 정비 사업이라며 다른 휴식시설과 함께 6억 8천만 원을 들여 만들었습니다. 5제곱미터 남짓한 부스 5개에 테이블이나 운동기구, 데시벨 측정기가 놓여 있습니다. 잠시 운동도 하고 스트레스를 풀 겸 소리를 지르라는 겁니다. 정작 학생들 반응은 싸늘합니다. 왜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고 쓰는 사람도 잘 못 봤고 이걸 쓸까 싶네요. 사람들 시선도 다 모이고 스트레스가 더 쌓일 것 같은. 이런 거보다 그냥 노래방하고 PC방 같은 데서 더 스트레스 해소를 잘 하는 것 같아요. 학생들 학교 시간부터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4시간 동안 지켜봤는데요. 에어컨도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갖춰둔 시설이 무색하게 단 한 명도 부스를 찾지 않았습니다. 일단 스크린 저는 반응이 좀 잘 안 되고요. 바깥으로 너무 잘 보여요. 좀 사용할 때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어서. 체험하고 싶어도 즉석에선 안 됩니다. 구청에 가서 출입 스티커를 직접 받아오거나 현장에서 공무원을 기다렸다 받아야 합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굳이 이런 데까지 신청 절차까지 있는 그거를 굳이 막 쳐다보게 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주민들도 어이가 없단 반응입니다. 아무도 없는데 왜 에어컨을 틀어놔? 애들이 이것을 이용을 한다면 몰랐는데 이용도 안 하고 이게 뭔 짓이야?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해준다는 거는 고마운 일인데 더 실용적이고 좀 형식적인 거 아닌 진짜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강남구청은 이제서야 보완 방법을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이제 학생들이 정말 개인적으로 정말 그 시간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QR 스티커를 발급을 하는 건데 운영 방법을 이제 수정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재정 자립도 전국 2위 강남구이기에 가능한 7억짜리 아이들의 해방구. 오다 가다 밖에서 구경만 하는 보여주기용 전시 행정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현장 카메라 전민영입니다. 네,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강원도라는 이름이 628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오늘부터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됐습니다. 명칭과 함께 무엇이 바뀌는 건지 강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얀 천이 벗겨지면서 강원특별자치도라는 현판이 드러납니다. 어제 0시를 기해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가 월요일인 오늘 현판 교체와 함께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1395년 조선 태조 4년 때 만들어진 강원도라는 명칭은 62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특별자치 광역지자체가 된 건 제주와 세종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입니다. 오늘부터 발급되는 주민등록증 등 민원 서류에도 새 명칭이 사용됐습니다. 이름만 바뀌는 건 아닙니다. 강원특별법이 시행되면서 환경, 국방, 산림, 농지 4개 분야 관련 권한을 정부에서 넘겨받습니다. 먼저 환경 분야에는 환경 영향평가, 자연 경관 영향평가 등의 권한 이양을 받아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가 민간인 통제선 지정과 변경, 해제를 건의할 수 있고 미활용 군용지를 관광시설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규제가 풀리면서 저기 공장이나 회사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일자리가 많이 생기니까 경제적으로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강원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어떤 그 좋아지는 그런 특별자치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강력한 분권 실행 의지를 담아 영문 표기도 작은 정부로서 작용하는 미국의 주처럼 강원 스테이트로 변경한 강원 특별자치도. 다만 특례 조항들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시행령이 마련되기까지 1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세계적인 그룹 BTS가 내일이면 데뷔 10주년입니다. 이에 맞춰 서울 곳곳은 보랏빛으로 물들고 있고 전 세계 팬들이 몰려 떠들썩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태욱 기자, 지금 어디입니까?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반포 한강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에 있는 세비섬이 조금 전 BTS의 상징색인 보라색으로 옷을 갈아입었는데요. 오늘부터 BTS 10주년 축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메인 행사는 17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전시 체험 공간과 함께 불꽃쇼가 펼쳐집니다. 해가 완전히 지는 잠시 후면 남산 서울타워, 한강다리 등 서울의 랜드마크도 보랏빛으로 물듭니다. 지금 서울은 전 세계 아미들로 북적입니다. I'm from Germany. I'm from Indonesia. Nihonjin desu. 메인 행사는 주말 여의도에서 열리지만 그 전부터 축제의 주인은 팬들입니다. 자발적으로 행사를 만들고 함께 즐깁니다. 10년간 BTS의 순간순간을 직접 찍은 300여 장의 사진으로 전시회를 열고 카페에 이벤트 공간을 마련해 다른 팬들을 초대합니다. 같이 즐기고 같이 축하하고 행복하기 위해서죠. 축하해! 사랑해! 포토카드, 엽서 등 나눔 이벤트가 열리는 카페 투어는 하나의 놀이가 됐습니다. Came here and accomplished one of my dreams. We're going everywhere. We're going everywhere. Everywhere, yeah. 오늘부턴 BTS 특별 매장도 문을 열었습니다. BTS 데뷔 10주년 행사는 서울 곳곳에서 오는 25일까지 이어집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네, 영국의 근위병들이 무더위에 털모자까지 쓰고 연습을 하다가 여러 쓰러졌습니다. 네, 다름 아닌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생일 행사를 연습하다가 탈진한 겁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경쾌한 군악 연주가 시작되지만 근위병 한 명은 관악기를 입에 문 채 쓰러져 있습니다. 대열 뒤로 들것에 실려 옮겨지는 또 다른 근위병의 모습도 보입니다. 정신을 차린 근위병이 힘겹게 일어서지만 결국 부축을 받고 대열을 이탈합니다. 올 들어 최고 기온인 31도 무더위가 닥친 런던에서 검은 털모자에 모직 제복을 갖춰 입고 찰스 3세 국왕의 생일 행사를 연습하던 영국 왕실 근위대. 1,400명 이상 동원된 가운데 더위를 먹고 픽픽 쓰러지는 근위병들이 속출했습니다. 연습을 지켜보는 관객들도 땡볕 아래 연신, 부채질을 합니다. 6월 평균 기온이 최고 21도에서 23도인 런던에 30도 넘는 무더위가 덮친 겁니다. It's incredibly hot today. Sometimes you almost feel like you're not actually in England because it is so hot today. 연습을 직접 사열한 윌리엄 왕세자는 자신의 SNS에 더위 속 사열에 참여한 근위병들에게 감사하다며 격려했지만 엄격한 영국 왕실 전통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누리꾼들의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권곽구입니다. 이번 주는 소나기 소식이 잦은데요. 소나기 특성상 지역 간 편차가 크겠고 갑자기 세찬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곳곳으로 소나기가 이어질 텐데 특히 밤사이 중북부에는 강한 소나기가 내릴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도 하늘에는 구름이 많겠고요. 오후에는 동쪽을 중심으로 최고 4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곳에 따라서는 돌풍과 벼락, 우박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낮에는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겠고요. 대부분 지역 오존 농도가 높겠습니다. 밤사이 서해안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고 아침 기온 서울이 18도, 부산은 20도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낮더위가 이어질 텐데요. 서울은 26도, 전주 28도, 대구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날이 더 더워질 텐데요. 일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무리한 검찰 수사 때문이라고 항변합니다. 동료 의원을 향한 동정표라는 분석도 있죠.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 동의안에 반대한 의원들, 진짜 속내는 알 수 없지만요.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전당대회 때 돈 봉투 돌리면 그건 불법이고 일반 국민은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하면 법원 심사를 받는데 국회의원이란 이유로 심사 안 받고 구속 피했다는 거죠. 방탄소년단 10주년을 맞아 온 국민이 자랑스러워하고 있었는데 여의도 국회에선 이런 방탄이 나왔네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부끄러운 방탄.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